안녕하세요. 한글부동산입니다. 자, 오늘은 임차인을 위해 만들어진 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어떠한 배경에서 어떤 이유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왜 어떤 배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인지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법이란 건 우리 사이에 꼭 필요한 규칙을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알면 그 법의 특징과 성격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특징과 성격을 알게 되면 법의 내용의 방향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진 법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역사는 그래도 좀 긴 편이에요. 1981년 3월 5일 법률 제3379호로 제정된 후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개정을 거쳐왔습니다. 법의 주 내용은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대차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를 보면 그 입법 목적이 나와 있는데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말이죠. 자, 법의 성격은 매우 강한 편이에요. 주거용 건물 임대차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민법에 있는 임대차에 관한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일정한 한정된 사람이나 장소 또는 어떠한 사항에 관해서만 적용되는 법을 특별법이라고 하는데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민사특별법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사항에 관하여 특별법이 있으면 그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강한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만든 특별법이다 보니 강행 규정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인데요. 당사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란 뜻입니다. 이 성격을 설명해주는 대표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를 통해서 그렇게 정한 특약이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된 특약이면서 또 그 특약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라면 그 특약은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임차인에게 유리한 특약이면 그 특약은 유효한 특약이 됩니다. 이쯤 되면 임차인에게만 유리한 약간 편파적인 법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자, 그런데 법이 이렇게 만들어진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 민법상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은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보호해주기에는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았어요. 임대인들 중 일부는 임대인의 지위를 이용해서 또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임차인이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갑자기 매매되는 경우에 남아있는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새로운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보증금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채 쫓겨나게 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없었을 그 당시에는 우리가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을 확보하는 그러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현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민등록, 즉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라는 것이 생기지만 그때 당시에는 민법상의 임대차를 등기하는 방법으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차권 등기를 하려면 임대인의 협력이 필요한데 임대인들은 그런 임차권 등기 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고 해요. 결국 민법상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은 실질적으로 임차인 보호에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아무래도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보호해주지 못한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해주기 위해 만든 법이다 보니까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졌고요.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정이 되어온 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법이 너무 임차인들에게만 유리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의 조항들을 한번 살펴보면
대부분이 이와 같은 성격을 보입니다. 임차인은 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도 이러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임차인들이 아직도 너무 많아요. 미리 공부를 해놨으면 당하지 않아도 될 일들이에요. 이런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기본적인 성격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면 훨씬 빠르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이해하고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부동산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